나주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CPI가 8%가 넘게 나왔네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예상이 잘못됐죠? 근데 예상을 했다기보다 제가 플랜 두 개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27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요건 6월 7일 자료인데 어제 영상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27달러 밑으로 가면 좀 손절을 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제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상승했으면 당연히 매도 안 했겠죠. 더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 가격대를 지키다가 어떻게 됐나요? 네, 갭 뜨고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따라오지 말란 얘기죠. 자, 여러분 개인들이 이걸 매도했으면 떨어지네 하면서 이렇게 봉이 갭을 안 뜨고 이렇게 갈 거지 않습니까? 거래가 일어나니까요. 매수 매도가 계속 일어났을 테니까. 근데 보세요. 이 갭이 확 뜨고 내려간 이유는 이건 공간이 비었단 얘기죠. 바로 여기서부터 거래가 됐어요. 이거는 물량을 던졌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갭 뜨고 올라갔듯이 요거는 기관에서 또 던졌어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팔아라 이거죠. 따라붙지 말고 팔아라. 물량 빨리 다 던져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제 뭐 공매도 치고 있으니까요. 공매도 치고 여기 산 물량, 쇼커버링 한 물량 여기서 던지지 않았나. CPI 핑계를 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제가 27달러에서 저는 매도했습니다. 일부 매도해서 자 계좌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를 해서 이전 계좌 이제 9,970 정도 됐던 게 어제 9,800으로 떨어졌죠. 더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매도를 안 했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 TQ 12개 정도 10개를 했다가 끝에 조금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를 팔고 한 번에 안 팔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손절입니다. 어제 뭐 손해 한 4, 50만 원 봤지만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샀어요? JPI를 샀죠. 배당 주고 덜 떨어지는 거 사는 겁니다. 제 예상이 틀렸다. 제가 플랜 B를 갖고 있던 게 발휘가 된 거죠. 상승하는 플랜 A와 하락하는 플랜 B에 플랜 A로 간 게 아니라 실패를 정확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 나름대로의 프로의 자세입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매도했습니다. 매도해서 여기 JPI를 샀고 그 다음에 뭐 SQQQ는 수익 나서 또 매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SRET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얘도 배당이 나오는 거라 얘를 그냥 늘려버렸습니다. 여기 25개에서 80개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TMF는 우선 어제 또 변동이 있길래 우선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이쪽으로 월배당 쪽에 하락세가 약한 쪽으로 자금을 옮겨놨고요. 당연히 장기 계좌는 뭐 그대로 가면서 요거 하나 정도, TQ 하나 정도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손해를 덜 보게 만드는 거, 이것도 운용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수금은 늘었죠. 매도하면서 또 국내 주식도 수익 내서 익절하면서 예수금이 늘린 상태에서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런 자세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바로 반등은 못했다. 그래서 플랜 B 하락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는 100km가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TQ는 어쨌든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3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죠. 근데 제 성향은 평균 100을 가다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서 200을 내는 겁니다. 200. 속도 200을 내서 쫓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인다고 이거 300을 속도를 내서 쫓아가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매우 위험하죠. 내가 예측 못한 상황에 과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대응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들 보면 주식 5개월 만에 5억 손실 인증한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손실 인증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도 계좌는 손실이죠. 그러나 전 8천부터 시작한 계좌를 아직 플러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손실을 안 입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손실 내려고 주식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 구간에 5억 손실이 나셨다. 그러면 뭐 잘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을 이분은 정말 잘하는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뵙진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나. 본인도 손해, 이걸 보시는 분도 손해. 위안은 될 수 있죠. 아, 나는 5천만 원 손해인데 야 5억 손해 봤단다.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분은 뭐 5억이 큰 돈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우리는 5천이나 뭐 500이 큰 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너리 웨이브예요. 그래서 차트에서 이걸 쓰시면 매수 매도가 좀 편해집니다. 예, 특히 매수가 좀 유용한 것 같고요. 일봉에서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요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지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본인 HTS에, MTS에도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그래서 페리어드 20, 기간 20 잡으시고 2, 예, 기간 두 번째는 12, 그 다음에 예, STO1, 그 다음에 STO2 해서 5, 3 이렇게 잡으시면 이 바이너리 웨이브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예, 4개의 지표가 나오는데 이 4개의 지표를 쓰는 거예요. MACD, ROC, 스토캐스틱. 예, 이름 다 들어보신 거죠? 지수이동 평균까지.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그냥 계단식으로 심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표현되니까 당연히 4는 상승 구간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예, 하락 구간의 바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걸 활용하시는 방법은 영선 상향 돌파 시에 매수. 예, 맨 밑에 마이너스 4는 바닥권이란 얘기고요. 영선을 통과하는 예, 요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겠죠. 영선 밑을 깨고 내려가면 예, 매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같이 쓰십시오. 뒤에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14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TQ로 보면 자, 요 분홍색 예, 요 선하고 요 박스, 상단 박스가 저깁니다. 예, 바이너리 웨이브예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바닥 마이너스 4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면 매수 구간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 하단부죠. 예, 이 앞쪽에 하단부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하단부죠. 그러면 이 신호 뜬 구간 안에서 사시면 되죠. 근데 좀 넓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잡혔으니까 여기가 다 해당 구간이 되죠. 예, 그러니까 아, 바닥 구간은 맞구나 하면서도 이만큼 더 내려오니 이걸 잡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녹색, 여기 보시면 녹색 요 라인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뭐가 생겼나요? 녹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우물이 생겼죠. 요게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쪽에서 바닥 찍었죠. 그러면 바이너리 웨이브도 여기도 바닥이죠. 여기는 매수하기 괜찮은 구역. 그렇죠? 그러면 이 근방 중에 여기가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겹치니까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예, 여기서도 우물인데 머니플로우 인덱스 녹색 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물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근처에서 사시면 되겠죠. 물론 이 밑에도 더 밀렸으니까 그런데 요게 바닥이고 요렇게 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예,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표상으로 볼 땐 여기서 사야겠죠. 여기서 사고 어차피 우리 분할 매수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사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여기선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샀지만 여길 안 샀죠. 하단 구간을 안 사고 자, 여기를 샀던 이유가 뭐라고요?
네,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산 겁니다. 여기서 물량을 쫙 해서 배팅을 한 거죠. 아까 200kg로 한번, 원래 100kg로 가다가 아우토반에서 200kg 한번 밟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신호가 딱 걸렸죠. 걸려갖고 스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확 떨어졌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대응을 한 겁니다. 매도해서 더 안전한 걸로 그냥 우선 넘겨놨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떨어지면 매수를 따라붙진 않을 거고, 지금 추세가 다시 반등되기 전까지는 요거 유지하면서 안전한 거 매수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차트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락하는데 여기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뜨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빨간색 거래량은 상승 구간에서 뜨는 겁니다. 여기 상승했죠. 이렇게 차트가 떴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크지 않은데,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갭을 띄고 떨어졌는데 보면 거래량이 별로 안 커요. 이전 거래량에 비해. 오히려 이쪽이 훨씬 크죠. 그런데 하락폭을 보면 이쪽이 또 엄청나게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장대 음봉 뜬 거 빼고는 뭐 그냥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훨씬 작습니다. 이건 대량 거래로 다 매도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까지 갔다가 한번 다시 반등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상으로. 근데 이게 확실치는 않으니까 지켜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지나봐야 알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매 계획대로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제가 27달러 어제 그 근처에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30달러 깨고 내려오길래, 자, 여기 60분 봉이죠.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었고, 어제 프리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아, 여기서 밀고 내려오면 3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쫙 밀리더라고요. 갑자기 9시쯤에 아마 CPI 발표가 그때 있었겠죠. 급격하게 떨어지길래 한 28.5 여기서 우선 매도해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JPI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서 이런 걸 대응하시려고 배우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봐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더 크게는 안 나왔잖아요. 이쪽이 더 크죠. 이쪽 거래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끝난 게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단기 수익률과 평균 수익률이 훨씬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 과는 아니죠. 사실은 단기 수익률보다가 맞습니다. 단기 수익률보다 평균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 공무원 시험 많이 보죠. 서울대 합격한 분들이 다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근데 공무원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민간 봉급에 비해서 공무원이 급여가 적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사들을 보면요, 연금 포함한 평생 소득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자체의 안정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 지금 한두 종목 투자해서 우리가 TQ를 하지만 이걸 집중해서 하신다고 수익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성이 높아지진 않는다고요. 그렇죠? 평생 이 돈이 계속 안정적으로 불어나는 느낌은 아닌 건 알고 투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땐 이런 걸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 보고 들어갔다가 타이밍 보고 수익 내고 매도하고, 이런 어쩔 수 없이 스윙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수익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앞으로 흐름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낮은 직급도 아니고 개원 의사랑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아직까진 그래도 의사가 사자 직업으로 우리는 소득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뭐 근로소득, 연금 이런 걸 계산 다 해봤을 때 예시지만 38억 정도를 버는데 7급 공무원이신 분이 23억 정도 해요. 벌어요. 이거 적은 급여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은 개원 의사가 훨씬 많이 벌겠죠. 근데 버는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
이게 중요한 얘기죠. 평생 투입된 시간당 근로소득. 그런 건 7급 공무원께서 안 밀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2, 3년 안에 다 해결해서 수익 내겠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인생의 적자 시기 위험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 거 겪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월급 인상되고 잘릴 걱정도 없어서 공무원이 좋은 직장으로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80년대에 막 개발하던 고소득, 고성장, 고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성장이죠. 고성장 하던 때는 공무원 좋은 직업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성장이 꺾이고 이제는 성장보단 유지도 힘든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선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생 직업은 그렇게 선택하시는데 이상하게 투자에서는 안 그러시더라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선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안전한 자산 쪽으로 배분하면 어떻습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예 그런 거는 괜찮고요. 그런 거 말고 수익 많이 날 걸로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식, 그건 됐고 주식 또는 고수익.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지금 손실을 크게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700만 원씩 꾸준히 버는 법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거예요. 700만 원을 꾸준히 벌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은 월급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머지 400은 뭐로 만드냐? 여러분 자산소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소득. 그럼 첫 번째, 안 깨먹어야겠죠. 적게 깨먹고, 두 번째, 꾸준히 소득이 나게끔 배당을 받던지 뭐 이런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1인당 생애 주기에 적자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 16세까지의 적자는 누가 메워줍니까? 부모님이 메워주죠.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큰일 하신 거예요. 두 분, 세 분의 자녀분의 인생 초기 적자를 부모님들이 다 메꿔줬습니다. 지금도 메꿔주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20대, 30대, 40대를 지금 지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께 고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기왕이면 고맙다고 생각하십시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우린 이 시기를 지났고 내 자녀에게도 이 부분을 일부분 해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부모님한테 받은 거 인정하시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소득으로 이거를 적자를 흑자로 만들었죠. 요거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이후에 적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은퇴 이후. 이게 해결되는 게 바로 많은 부분 해결되는 게 공무원이신 거죠.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인 거고 나머지 대기업 다니시고 민간 중소기업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모아서 여기서 번 돈 갖고 모아갖고 인생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쁘죠. 애들 키우고 소비하기도 바쁜데 이거 모을 돈이 어딨냐. 근데 누가 모아주나요? 안 모아줍니다. 내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남 문제 아닙니다. 투자에서 여러분 두 마리 토끼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올라갔을 때는 다 잡을 수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길어야 2, 3년. 딱 2년 가고 지금 3년째 우리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위험자산은 기대 수익이 높지만 변동성이 큰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수익률 등락이 심한데 여기다 계속 더 많이 넣는 거는 돈만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작아 꾸준히 수익 가능한 안전자산에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두 자산이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저도 겪어봤는데 제일 큰 판단 미스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입니다.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혼뿐이야. 이러고서 결혼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때는 그렇습니다. 다 인생 살다 보면 개인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이 젊은 분들이 결혼하면 다 아름답게 생활할 것 같죠. 근데 겪어보면 어때요? 부부 생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왜? 전혀 다른 인격체 둘이 몇 년, 30년 이상 살아온 개인 습관이 있는데 뭐 몇 년, 단 몇 년 만나보고 그것도 뭐 같이 3년을 꾸준히 사나요? 아니죠. 연애해서 이걸 거야 하고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좋은 말로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나요? 이래서 결혼 생활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 후배가 힘들었나 봐요. 선배 말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너는 미혼인 친구들이 부럽냐? 그래서 뭐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럼 걔들한테 결혼하라고 안 할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결혼하라고 해야죠. 저만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에서 큰 교훈을 얻으셔야 되고요. 지금은 수익보다 손실을 줄이는 시기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매월 꾸준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모은 5억 원 주식에 올인한 분, 이게 비투죠? 이분한테는 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돼요. 주식이 올라가야 되고,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평생 모은 5억을 5개월 만에 20만 원으로 만든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전 이렇게는 못 봤는데 뭐 있으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이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시 리버모어라는 큰 투자자는 이런 말 해요.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100%의 수익을 2, 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다는 2,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우리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45세. 요 정도 나이의 분들이 월 50만 원씩 모으시면 10년 모으면 원금 6천이거든요. 원금 6천이고 이게 10년 지나면 얼마 되나요? 55세에 5%일 때 7,700 정도 됩니다. 7,700.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한 7,800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돈 갖고요. 꾸준히 7% 정도 수익으로 10년, 20년 굴려보세요. 그러면 이건 주식에서 가능한 수치거든요. 막 70%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매년 꾸준히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여기서 5%로 그냥 굴렸을 때요. 한 10년 굴리면 9,900 되고요. 70세, 한 15년 굴린 거죠. 5년 굴린 거, 5년 더 굴리고 그 다음에 여기 15년 더 굴리고. 근데 중간에 50만 원씩 더 넣을까요? 안 넣습니다. 그냥 원금 6천 갖고 굴리는 거예요. 그럼 1억 6천 되잖아요. 80세엔 2억 6천 2백 되잖아요. 안 깨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2억 6천이 80세 2억 6천 뭐가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죠. 2억이란 돈이 2억 6천이란 돈이 아무리 물가 상승 감안해도요. 여러분의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가입하실 겁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가입하죠, 요새는. 근데 중소기업은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거 많이 가입 안 하죠. 그냥 당장 돈 버셔서 내가 현금 갖고 계시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자영업자 사장님들께 퇴직연금 IRP죠. IRP 계좌 만드세요. 그럼 나 그거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돈 잘 벌 때 모아놔야죠. 돈 못 벌 때는 그거 절대 못 모아요.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잘 벌 때 나를 위해 돈을 모아놓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50만 원을 20년 동안 꾸준히 모았을 때 나중에 한 60세 정도 은퇴를 한다고 치면요. 그게 2억 정도 돈 된다니까요. 20년 걸립니다, 진짜. 20년. 이게 작은 돈인가요? 절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자, 이 돈을 갖고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면요, 104만 원을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종신지급. 물론 적용이율 때문에 조금 바뀌겠죠.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충 100만 원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7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퇴직연금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니까요. 20년간 적금 분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우리 적금 넣어서 어떻게 해요? 300만 원짜리 이거 적금 넣기도 힘들지만 제 고객들 중에 100만 원짜리 3년 적금 뭐 그렇게 의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 말씀 딱 드려요. 아무 소용 없다고. 그렇게 해서 3,600에 이자 조금 해서 받아봐야 어차피 이거 주식 투자한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딴 거 투자한다고 하던가 뭐 해외여행 가시던가 뭐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럼 안 남아요. 그럼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쪼개시면 안 되고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50만 원 20년에 회사 퇴직금이든 개인 사업자분들은 IRP든 세제 적격으로 모아보세요. 이걸 ETF로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연금저축 그 펀드 있죠. 연금저축 펀드 또는 변액연금 이런 거 하시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하시면서 주식은 어떻게 3천 4천은 쉽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짜리 은퇴 자금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돈이 없대요. 그러고 주식 알려드리면 한 3천에서 5천은 그냥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50만 원이 앞으로 100만 원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10년 동안 모았던 그 50만 원 따로 있는 돈 있죠? 7,700 됐던 거. 그게 45세부터 시작했을 때 자, 예상 수익률이 7%가 되면요. 이게 또 그림이 또 달라져요. 자, 8,700을 그냥 7%로 운용을 합니다. 그럼 65세에 1억 7,400, 76세에 3억 4,800이 됩니다. 이 중간 구간에는 뭐 2억 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자산 아닙니까? 자산이죠? 네. 거기서 돈을 받으시면 되는데 주식은 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가 높은 수익률 낼 자신이 없으면 배당 높은 주식 사시라는 거죠. 그러면 6% 배당이면 이 3억 4,800이요. 연 2,088만 원씩 나오거든요. 세금은 안 뗐습니다. 그 세금은 나중 문제니까. 그럼 월 174만 원 정도씩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월 174를 계속 받으신다는 건 분명히 매력적이라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원금은 못 쓰는 거냐? 아니죠. 주식이니까 언제든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 6%나 주는 게 뭐가 있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맥쿼리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삼성전자가 신저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왜 그동안 추앙을 받았습니까? 장기 가치주로서. 바로 이 우상향 그래프죠. 계속 올라왔고 지금 꺾였는데 이제 와서 걱정 많이 하시죠. 삼성전자 사면은 손해본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삼성전자 엔지니어이신 분이 제 고객분이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가 엄청나죠. 그래서 대만에서 TSMC에서 근무하신 또 연구원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얘기하는데 좀 놀랬다고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TSMC의 대만 연구원은 TSMC라는 회사는 대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라고 생각한대요, 본인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군대가 대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TSMC가 대만을 지켜준다. 모든 산업이 TSMC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 오신 건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저런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라는 이 엄청난 월드클래스 기업이 제가 뭐 국뽕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주가 조금 떨어지면 이 회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안 좋고. 우리나라 분들 아니고 특히 언론 그렇습니다. 저는 언론 그래서 요새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문매를 때립니다. 문매. 아무리 뭔가의 세력과 결탁했다고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황에 최고 이익 내는 회사를 주가가 그 회사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 가치를 봐야죠.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랬을 때
3.4에 4% 정도의 배당금을 아직도 주고 있고 향후에도 줄 회사.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 20년 전에 샀으면 지금 이게 2002년도니까 요때 산 거잖아요. 2만 원대 만약 사셨으면 몇 배 오른 겁니까? 3배, 3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1억 갖고 샀으면 3억이고 아까 있는 우리가 2억 갖고 샀으면 6억입니다. 여기에 배당 받으면 2억의 배당 나오나요? 아니죠. 6억의 배당 나와요. 그럼 이 수익률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맥쿼리 인프라. 자, 얘도 우상향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2006년도부터 그래프로 4,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6% 정도, 5에서 6% 사이 배당 줍니다. 그러면 2억 중에 1억은 이거 사고요. 1억은 이렇게 사셨으면 2006년도부터 사셨으면 여러분 배당이 평균 4.5%가 나옵니다. 대단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까 700만 원 중에 한 150만 원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700만 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바로. 네. 근로소득을 꾸준히 나중에 월 100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저 유튜브 회사에서 하지만 요새 개인들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블로그도 쓰시고 이런 거 근로소득 지금 있으실 때 준비하세요. 취미로. 뭐 300, 500 여기서 벌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손주들 용돈 또는 나중에 내가 늙어서 그냥 재미로 하겠다. 이런 데서 100만 원 버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연금, 개인연금과 공적연금 준비하시면 되죠. 아까 퇴직연금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있죠. 이런 걸 통해서 150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월소득. 그러면 대충 300만 원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금 아까 해보니까 100만 원 나오죠. 그럼 400만 원 해결됐고 사적보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쳐도요. 집들 하나씩 나중에 장만하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 주택연금 모기지로는 한 3억 쓰면 70만 원 나옵니다. 그럼 한 470 해결됐고 주식 이거를 장기간 잘 보유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아까 같이 우량한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한 170 해결돼서 여러분 700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대신에 위험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식 채권 수입이 2.3%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투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옛날엔 예적금밖에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주식 채권 하신다는 거예요. 채권은 뭐 별로고 주식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깨먹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이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 준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생 사는 인생 적자 시기를 지금부터 현명하게 흑자로 만드시려면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줄여가면서 여러분 배당 높은 것들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정도 침체기 또 지나가고 올라갈 땐 그때 성장주 올라가기 전에 차트 공부 그래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바로 성장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꾸준히 사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스킬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 700만 원씩 꾸준히 버시는 건 저는 기본에 충실한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휴일로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성과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